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나이가 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부모들도 죽는다 대신에 아프다는 소리를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이제 무관심한 자녀들도 보통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에 사는 그런 자녀들도 부모가 아프다고 이제 하게 되면 얼굴을 한번 더 들여다보는 아니면 이제 안부 전화라도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자식이 이제 돌보게 되고 관심을 더 보이게 되면 부모는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면 자녀들이 나한테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지금 하는 강도, 그다음 이제 빈도 이런 게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부모는 그게 이제 자식으로부터 그렇게 관심과 조금 더 이제 방문을 받고 이러니까 좋기는 한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프다는 소리를 해서 이제 부모를 방문하고 휴가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모의 어떤 그 상태가 소위 말하는 엄살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모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이제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지금 하지 왜 이렇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내가 지금 휴가까지 내면서 이렇게 지금 찾아올 일인가 이런 회의감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자녀들도 부모의 어떤 그 아픈 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증을 내면서 이게 이제 무관심해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긍정적인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지금 자녀를 아프다는 소리로 아니면 죽는다는 말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지금 맺게 되는 게 과연 오래 갈 관계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자녀들이 이제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분명히 자녀들한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계를 지금 맺게 되는데 내가 지금 관계 맺는 건 괜찮은데 자녀 입장에서 나하고 지금 관계 맺는 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녀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부모의 아픈 소리 때문에 억지로 자기 시간을 지금 빼야 되는 그런 자녀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이익을 지금 줄 건가? 부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뭔가 지금 자기 어떤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강요를 하면 할수록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친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게 아닌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사기꾼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소리, 정말 멋집니다, 이쁘십니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 칭찬을 넘어가서 이제 사기꾼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자녀한테 금전적이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게 되면 자녀도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지금 좀 따뜻한 그 감정을 느끼고 아니면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부모가 오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자꾸 이제 부모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반대로 정말 지금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다음 이제 싫은 소리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부모를 지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부모를 지금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부모가 앓는 소리를 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간 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사람 이제 손에 맡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아마 결코 이제 부모님도
그런 상황까지는 바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알린 소리를 지금 했을 때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부모가 알린 소리를 지금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뭐 한계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이제 돌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앓는 소리 할 때마다 죄책감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과연 이제 이게 정말로 지금 자녀를 위한 방법인가? 분명히 이거는 지금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부부끼리 잘 지금 이제 서로 잘 격려하면서 일단 잘 사는 게 가장 지금 바람직한 그런 거지만 그게 이제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자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자녀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그 다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편한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네가 와서 나를 지금 돌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자녀는 포기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도 지금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지금 돌보게 되면 자녀도 지금 자기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녀 가정보다는 이제 부모를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지금 저 가정을 위해서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정말로 지금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앓는 소리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그 대화 대신에 자녀를 지금 이제 격려와 칭찬을 하는 아니면 관심을 보내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지금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사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대화는 정말 잘하는데 뭐 칭찬하고 어떤 격려하고 이런 쪽으로는 제가 별로 지금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육을 지금 할 때 부서장들 교육을 지금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부서장들한테 정말로 지금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뭐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차라리 칭찬하는 것보다는 월급 올려주는 게 자기네한테 편하다. 이런 식으로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직장에서 습관을 안 들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얘기는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어떤 금지라든가 이런 단어들만 계속 지금 말을 하게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현실을 지금 몰라주는 그런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충고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가 그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가 저런 얘기 한다.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부모하고 얘기할 때는 귀를 닫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호성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어떤 뭐 비즈니스 할 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하고 관계에서도 분명히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호성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따뜻한 말과 지금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한테 지금 그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을 지금 돌려준다는 걸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사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녀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지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훨씬 더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이는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질 거라는 거죠.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중에서 파는 책을 보면 뭐 격려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이런 책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자녀들한테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하고 만날 때도 뭐 지인들한테 칭찬도 잘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도 잘 해줄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지금 매끄럽게 아니면 이제 만나는 사람끼리 굉장히 지금 친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훨씬 더 어떤 그 윤택한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지금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가장 그 부정적인 말을 지금 먼저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뭐 좀 형편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운전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운전사는 제가 하는 욕을 지금 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을 지금 온전하게 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도 못 미치면서 결국은 내가 한 욕을 그대로 지금 내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자기한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 대신에 상대방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지금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에 이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나.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나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을 만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지금 말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복한 노생활을 지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격려를 지금 할 때는 꼭 말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으로 반가운 표정을 하면서 악수를 할 때 정말 이제 약간의 힘을 주면서 이제 행복한 표정을 딱 지으면 상대방도 정말 지금 저분이 나를 지금 따뜻하게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보다는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실로 상대방한테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려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뭐 적절하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안 하시더라도 일단 표정만 좀 따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대신에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례라든가 뭐 잘했어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금 흔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새삼스럽게 이제 격려의 말이라든가 칭찬의 말은 정말 내가 부담감을 좀 줄이시게 되면, 뭐 하다못해 밥을 지금 하게 되면 정말 밥 맛있네, 정말 국이 시원하다, 이런 말만 지금 하시더라도 상대방 정말 지금 그 음식을 내온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고 거창하게 그렇게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반가운 표정,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잘한다, 맛있다, 열심이다, 뭐 이런 간단한 말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효과를 지금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감사의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주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부정적인 말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뭐 퇴직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성격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좀 말년이 이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직장에서 입사를 지금 한 다음에 이제 계속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고서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잘 보도록 그렇게 이제 습관이 지금 이제 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보고서 이제 오탈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훈련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또 다른 뭐 중에 또 다른 이제 그 겪어야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경쟁이죠. 지속적인 이제 경쟁이 연속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에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 동료를 지금 경쟁에서 이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업무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저 사람보다 이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뭐 정해진 할당량만 채우게 되는 뭐 어떤 생산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처럼 그 시간제로 뭐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뭐 승진이라든가 뭐 월급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냥 그 시간만 잘 때우면 되지만, 거의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면 이제 월급이 오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굉장히 고민을 지금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좀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노력을 할 때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대방을 이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동안 상대방도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큼 노력을 지금 해야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제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여기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상대방보다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상대방보다 이제 쉽게 경쟁 우위에 설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 만큼 상대방도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경쟁 우위에 선다는 보장이 없지만 나도 가만히 있고 상대방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절로 지금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능력을 폄하해서 상대방이 이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게 그 승진의 좋은 포인트로 되다 보니까 직장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노력하는 것 대신에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계속 이런 게 이제 뭐 20년, 3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되게 되면 내 본능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강점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만 지금 찾는 그런 어떤 그 날카로운 뭐 본능이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말년을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그 대상이 그냥 비즈니스 경쟁자에 한한다면 뭐 그게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녀들한테까지도 그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파악하려는 본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딱 보는 순간 자녀의 약점을 지금 들춰내는 이제 배우자의 약점이 요리라고 하면 굳이 맛없던 소리를 안 해도 되는데 맛없던 소리를 해서 지금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은 내가 지금 너를 이제 조정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들고 흔들 수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내 본능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그 대인 관계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판적 사고라고 지금 뭐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한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그다음 이제 보고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물론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된 부분이 한 90% 되고 그다음 좀 부족한 부분이 한 10%가 되게 되면 잘된 부분을 먼저 조금 칭찬을 좀 해주고 그다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이제 보완을 할 건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한 사람도 굉장히 지금 뿌듯한 마음으로 업무를 지금 할 수가 있지만 뭐 잘한 90%는 그냥 당연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냥 조금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뭐 오탈자 중심으로 뭐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이런 걸 지금 흔히 말하는 미화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 사고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비난적 사고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한 10%를 지금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발로 써도 지금 이거보다는 잘 쓰겠다. 아니면 뭐 네가 월급 받는 만큼만 좀 일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사는 정말 지금 뭐 자기가 월급 값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난적인 사고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20년, 30년 동안 몸에 배게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신의 어떤 그 큰 강점이라고 지금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그대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비난적 사고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퇴직 생활 후에도 계속 이제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0%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만큼 지금 나에 대해서 관계를 지금 안 하려고 마음을 닫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내가 지금 퇴직 후에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은 모두 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어떤 지지와 격려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지금 왜 어저께 술을 먹고 그런 식으로 했냐. 계속 이렇게 지금 만날 때마다 상대방한테 뭔가 지금 좀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이 집 음식은 뭐가 맛이 없고 이 집은 이렇게 돼서 건강에 해롭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나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남는 거는 나 혼자만 남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적 사고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듣기를 원했을 때 그렇게 지금 해야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지적을 하는 건 뒷담화 내지는 비난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 그걸 지금 반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비난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에 가까운 비난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지금 이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물론 마찬가지로 내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내가 지금 지적을 하면 할수록 가족들도 나를 지금 멀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지적이라는 게 정말 지금 자녀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 깨끗이 쓸어라, 아니면 뭐 책을 지금 똑바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렇게 지금 별로 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지적을 하면 할수록 그건 이제 정말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 지름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를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제 다른 지인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가족들하고 관계를 지금 해치는 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먼저 판단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지금 가족들한테 관계를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말이면 안 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먼저 이제 충고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하는 말이 정말 이제 자녀들이 원할 때 원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자제를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과 관계를 지금 유지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알겠지만, 그건 상대방이 원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말은 금이 되지만, 상대방이 지금 원하지 않을 때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충고는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쓰레기를 상대방한테 날리면 날릴수록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성격이 지랄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리감을 두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좀 이제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대인 관계에서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상대방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 아마 좀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흔히 다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벗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길로 지금 와갖고 이제 화장실까지 갔는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양말은 여기다 벗어놓고 옷은 여기다 벗어놓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뒤따라가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건 뭐 빨래통에 놓고 이거는 지금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약간의 이제 불편함 뿐이지 그게 치명적으로 어떤 그 관계에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사소한 말로 일찍 좀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지금 늦게 다닌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문제 풀다가 왔는데 왜 아빠는 지금 저런 말을 몰라주지, 왜 엄마는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몰라주고 저렇게 지금 야속한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말을 지금 하기보다는 많이 늦었네,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PC방에서 놀러 왔다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애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정말 뭐 야단 맞은 말 했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먼저 지금 야단부터 치게 되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지금 잔소리,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제 반발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까지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대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잔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다무는 게 훨씬 더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정말 이제 효과적이었던지 아닌지를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판단이 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해야 할 건 가급적 상대방 말을 지금 듣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퇴직하는 날부터 이제 내 남은 마지막 날까지 누구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말 이제 나는 100살까지 문제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이제 그 후순위가 되는데 퇴직을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언제까지 일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이제 하게 되지 내가 지금 가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족하고 관계를 지금 만들어질까 뭐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지금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하고 이제 퇴직 후에 어떤 그 모습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보통 가족들은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그 관계 맺음이 가족들보다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줄어들고 퇴직자의 애로사항이 이제 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경향도 줄어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돈 떨어지고 아니면 이제 몸 아프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의존을 지금 하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나한테 따뜻한 관계를 지금 맺은 적이 없던 그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뭐 내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한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뭔가 강요로도 들릴 수 있고 정말 뻔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족한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밥 먹기 힘드니까 나를 좀 책임을 져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이제 내가 지금 뭐 너를 태어나게 만들고 너를 교육시켰고 뭐 이제 이런 의무감이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지금 나를 이제 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어떤 그 가족 관계라고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강요를 지금 상대방한테 하게 되는데 과연 자녀들도 부모의 어떤 그런 강요에 비슷한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한테 한 번도 지금 정서적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학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 운동회 때 한 번도 같이 참석하지 않은 부모가 그냥 이제 아프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창업을 해서 돈을 지금 많이 번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식들이도 그냥 부모한테 받은 돈을 지금 돌려주면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 의무감에서 그냥 뭐 일정 금액 뭐 한 달에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어떤 그 자녀가 지금 자기 이제 경제력 범위 안에서 부모한테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 이제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일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자녀가 이제 둘이 있다고 하면 그럼 각자 이제 100만 원씩 내서 이제 부모를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내자. 이렇게 지금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자녀의 따뜻한 그런 돌봄을 받고 싶었던 부모가 정말 실망스럽게도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뭡니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한테 돌봄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자녀 손을 떠나갖고 이제 가기 싫은 요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금 가족들하고 관계를 지금 잘 맺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도 지금 물론 이제 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정말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가난하게 되면 요양원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삼시세끼 이제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거기서 요양원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켜주니까 자녀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오는 외로움은 달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관계 맺을 때 아무리 뭐 좀 밥을 좀 이렇게 배불리 먹지는 못하지만 자녀하고 어떤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그 부모하고 사랑이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요양원에 가는 순간 그거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행한 상황을 지금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말로 지금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돈이 껴서 돈. 자녀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업이 망했을 때 보면 부모한테 지금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직간접적으로 퇴직 자금을 지금 노후 자금을 자녀한테 지금 맡겼다가 자녀가 지금 날리게 되면 나는 지금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녀하고 이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지금 이제 의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떡하든지 그 자금을 지금 뜯어내기 위해서는 부모를 이제 협박하게 되고 폭행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불행한 상황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녀를 지금 이제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자녀를 지금 너무 의지했을 때 혹시나 지금 내가 이제 노후 자금을 지금 만약에 이제 자녀가 다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마음의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저는 부모한테 자녀를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자녀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녀도 지금 부모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부모님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다 지금 더 잘 모시려고 노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지금 따뜻하게 잘 돌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널 믿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이제 몸소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자녀를 불러놓고 난 지금 퇴직을 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여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 이 퇴직금 모두를 지금 너희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니네가 나를 책임지고 내 노후를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어떡할래?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깨놓고 얘기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부모를 지금 모시겠다고 했으면 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설사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가 어떻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갖고 부모를 지금 모시지 못할 때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돈은 지금 받지 못하지만 대신 이제 물심양면으로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이제 관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오히려 이제 탁 깨놓고 솔직하게 자기네 사정을 얘기를 지금 서로 이제 터놓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녀를 믿지 못해갖고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감추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한테서 이제 믿음을 지금 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면 훨씬 더 배신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끄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가 자식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의 어떤 신뢰 관계라고 지금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지금 믿는다고 그걸 지금 표현을 하면 할수록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지금 잘 돌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지금 자기네들을 키워준 부모의 어떤 수고를 이해하고 그렇게 부모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님한테 해를 미치는 행동을 지금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노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족 관계다. 특히 이제 자녀하고 관계가 얼마나 지금 잘 형성됐냐에 따라서 부모님도 안심하고 어떤 자기 노후 준비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하고 관계를 지금 가장 잘 준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믿는 게 가장 먼저 선행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믿을 때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날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면서 훨씬 더 부모한테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서 이제 대학교, 예를 들어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을 지금 하고 우리가 이제 졸업식이라고 지금 하는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사모도 던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졸업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학교를 지금 떠났다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내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졸업식과 같은 어떤 공식적인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세레모니 같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지금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식 자체가 내가 지금 퇴직을 했구나 이런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인식 자체가 이제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가족 관계를 새롭게 맺어질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을 지금 하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퇴직자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가족들한테 이제 선포를 하는 뭔가를 계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가족들도 지금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아빠는 지금 우리한테 조금 무관심했구나.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빠는 우리한테 이제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지금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빠가 뭐 저렇게 지금 한 20, 30년 동안 우리한테 무관심했던 아빠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관심을 둘 리가 없다. 갑자기 뭐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별로 기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관계 있는 자리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처럼 아빠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니까 조금 뭐 부족한 나를 보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을 지금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새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떠나갖고 이제 퇴직자의 길로 걷는다고 하게 되면 가족들도 아마 퇴직자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를 거고, 그다음에 퇴직자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직자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는 거에 벗어나서 다시 이제 아버지 아니면 이제 부모의 역할로 돌아가서 자녀를 지금 따뜻하게 보살피고 자녀가 필요한 걸 이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6개월, 1년, 2년이 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단기간에 지금 관계가 바뀔 거라고는 저는 이제 기대를 지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를 거야. 그 다음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빠가 퇴직했으니까 바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의 변화를 지금 한다고 하면 가족들도 아마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잘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에 그 취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 다 이제 큰 좌절을 지금 이제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지금 이제 가로막는 큰 장벽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하고 사실 좀 맞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일자리 세개당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10명이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 경제가 불경기일 때는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 자리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퇴직자가 새로운 자리를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이제 제 지인이 그 뭐 서울 인근에서 이제 글램핑장을 크게 운영을 하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제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뭐 한 15년 동안 이렇게 15년 전부터 이제 글램핑장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지금 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퇴직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도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있는 독특한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뭐 설명을 드렸는데, 독특한 이제 서열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위계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사가 되고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이 부하가 되는 이런 서열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자리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거꾸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직장 상사도 여러분을 대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고, 이제 여러분도 상사를 대하기가 이제 별로 이제 뭐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 경우를 지금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부족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뭐 살도 찌고, 그 다음 운동 부족이라서, 그러면 내가 이제 운동 겸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침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2시간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지금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진열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도 한 2시간 움직이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뭐 자기가 나이도 어린데 자기 밑에서 일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나 괜찮다고 그렇게 지금 했더니 자기가 이제 마음 편하게 뭐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채용 여부를 이제 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해서 꼭 나중에 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집에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고 그렇게 뭐 거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사람이 이제 채용돼서 이제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채용됐는가 싶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지금 보니까 똑같은 공고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용은 안 됐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30대인 제가 뭐 이제 집어든 아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아침에 뭐 지시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못했을 때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 잔소리 하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결국은 뭐 채용을 지금 이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자기가 좀 뭐 지게차든가 아니면 뭐 중장비를 배우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장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지게차를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건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자기가 이제 돈 내고 뭐 학원 가서 배우기만 하면 뭐 학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니까 이제 배우긴 하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원에 전화를 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는 나이가 이제 50살이 지나가면 채용을 잘 안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결국은 초보자로 이제 하게 되면 그보다 어린 사람이 뭐 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차리라고 이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사람을 지금 뽑지 않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지금 그 채용했을 때, 사실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확신을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위험을 지금 회피하지 못해갖고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지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갖고 정말 그 건설 현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인재다 이렇게 되면 뭐 채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라고 하면 굳이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 회사도 만약에 이제 뭐 한 6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채용하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리스크를 지금 지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채용을 지금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생산직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생산직에서는 특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간 근무를 지금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라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는 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지금 그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용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편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이 많은 퇴직자에 대한 편견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퇴직자는 어떤 지식이나 그 기술이 구식일 거라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른 뭐 IT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작업 어떤 그 기술이라는 지식의 변화가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자영업을 지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텐데, 기술 변화라든가 그 트렌드 변화를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뭐 그냥 음식을 깔끔하게 지금 맛만 좋게 해갖고는 그 경쟁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음식점은 대부분 다 기본적인 그 음식 수준은 밑에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색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지금 잘 찍어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경쟁 요소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래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갈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은 기술이나 이런 경험이 구식일 거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 떨쳐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보다 일을 잘 못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그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하셔야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퇴직자의 어떤 그 건강 문제도 분명히 지금 재취업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지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퇴직을 지금 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재취업을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몇 년 전부터 건강 관리는 분명히 지금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이 이제 그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이제 면접을 보시더라도 나는 건강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걸 충분히 어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 혹은 이제 역량 부족이 분명히 지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금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전 근무한 부서의 이제 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부서의 부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쓰신 이제 이력서를 지금 이제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력서를 인사부서 장으로서 한번 평가를 지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은 그 이력서가 고용 24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력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취업할 가능성이 지금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던 그 역량, 그 다음에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역량으로 지금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력서에는 분명히 지금 인사부장으로서 이력서가 적혀 있겠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인사부장으로 뽑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장의 지금 이력서가 사실은 오버스펙이고, 그 다음에 인사부 대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부장의 어떤 직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을 지금 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뽑는 회사에서는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지 재취업의 어떤 장애를 지금 그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그 서류를 낼 건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한 역량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 하신 다음에 아마 이력서를 내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취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떤 그
평가를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회사에 전화를 지금 해서 혹시 내가 지금 왜 떨어진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이제 다른 회사를 지금 가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이유를 지금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스펙이 너무 지금 과하다. 이렇게 이제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해줄 테니까 그런 걸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보셔야 될 게 사람을 뽑는다고 구인 광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력자 우대라고 지금 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게 되면 한번 이제 무료로라도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인턴 비슷하게 한번 업무를 지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몇 달 만이라도 그 업무를 지금 경험해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내가 이런 업무를 지금 경험해 봤다. 이렇게 지금 이력서에 이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게 되면 훨씬 더 채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생각을 하시게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뽑을 때 아마 능력이 지금 비슷하게 되면 누구하고 근무할 때 내가 지금 가장 편하게 일을 지금 시킬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채용하는 그 부서장은 아마 고민을 지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나는 어린 상사하고도 이렇게 잘 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이력서를 쓰실 때 좀 어필을 지금 하시게 되면 아마 나이에 대한 그런 편견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을 지금 할 때는 여러분들 나이가 분명히 지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될 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나이를 지금 뛰어넘을 만한 그런 업무 역량이 있다. 업무 경험이 있다. 이 경험도 지금 내가 구닥다리가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지식이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시게 되면 훨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도 이제 재취업을 지금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창업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20년, 30년 지금 하신 분도 창업을 지금 해갖고 이제 계속 사업을 지금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1년, 2년 배운 그런 어떤 실력으로 지금 20년, 30년 한 분들의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은 창업에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여러분들 창업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구직 사이트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경미화원, 경비원 자리가 이제 많은데 환경미화원도 사실 이제 경력자 우대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사무직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청소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이제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슷한 이제 업무를 지금 해본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가르칠 사람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도 바로 즉시 이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경력자를 많이 쓰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구직 사이트에 많은 게 뭐냐면 이제 경비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 서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하루 경비하고 이제 하루 쉬고 이런 경비원도 많은데 그 경비원은 지금 또 경비 교육을 이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도 필요를 하는데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력서를 지금 많이 내게 되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제안서가 지금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별로 이제 보험사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일부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이제 고객 사기성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영업하는 그런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몸으로 지금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어떤 사무직 비슷하게 아니면 이제 영업을 지금 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지금 하셔서 부정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지금 뉴스에 나온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좀 피하라고 지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 구직자가 하는 그 어떤 시행착오가 뭐냐면 하향 지원을 지금 하게 되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거가 이제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취업하는 거하고 대학 입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대학 입시는 어떤 그 내 성적보다 약간 이제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취업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사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부장으로서 역할을 쭉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인사부장으로서는 지금 업무를 잘 못하니까 나는 생산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이제 인사부장이라고 하는 이 스펙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생산직에서 이제 그 생산 업무를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생산직을 가게 되면 뭐 20대에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30대 원하는 사람도 있고 40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60대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산직을 지금 할 때 아니면 뭐 아까 이제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자, 30대하고 50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몸을 잘 쓰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젊은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지금 그 몸 쓰는 직종으로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하향 지원 자체가 굳이 저는 경쟁력을 지금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사부장으로서 지금 업무를 지금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인사 쪽의 업무를 지금 뭐 과장선까지는 대부분, 과장 이상은 대부분 다 뭐 실무를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런 쪽으로 지금 잘 이력서하고 내가 했던 직무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지원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고용 사이트 말고 이제 헤드헌터를 지금 만나셔갖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경쟁력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퇴직 준비를 하시는 분 같으면 저는 이제 미리 한번 좀 커리어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헤드헌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갖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 이제 퇴직을 지금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경쟁자가 누군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합한 그렇게 이제 적합하게 변해야지 우리가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겨울에 이제 따뜻한 나라로 아니면 이제 여름에는 좀 시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제 여행 가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날씨에 맞게 예를 들어 겨울에 가는 사람은 뭐 이렇게 겨울에 맞게 이제 패딩 이런 거를 지금 입고 이제 공항까지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뭐 두꺼운 옷을 이렇게 맡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지금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따뜻한 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패딩을 입고 베트남 갔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불편해지고 베트남에서 저를 지금 보는 사람은 약간 뭐 저 도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건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입었던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었던 옷을 지금 벗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옷에 지금 뭐 해당되는 뭐 습관이라든가 태도, 그 다음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게 이제 계속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채 그대로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는 순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동안에 어떤 몸에 밴 이런 습관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 적합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만 사용하던 뭐 제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대부분 리더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효한 리더십이 지랄 리더십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교육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쓸데없이 지금 화를 내고 이제 이런 리더십.
그다음 이제 후배를 갈구고 쓸데없이 이제 후배를 갈구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 이제 뭐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가 지금 내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내가 지금 지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성찰하는 것 대신에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후배를 지금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제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모든 건 술로 해결하는 거. 분명히 지금 뭐 차분한 상황에서 어떤 그 대화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그다음 이제 시간이 날 때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 지내거나 아니면 뭐 건수를 만들어 갖고 집에는 잘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밖에서 시간 보내는 거.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 뒷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퇴직 후에는 절대로 지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습관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을 지금 잘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퇴직 후에 어떤 그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10%도 지금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에서 모범의 습관 그대로 지금 가정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어떤 가족 관계도 틀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하고 어떤 그 만남도 지금 이제 소원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직장에서 만났던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던 사람하고 술 마시고 수다 떠는 거 외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하고 지금 내 비즈니스가 아닌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는지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아, 돈이 다가 아닌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지금 내가 그래도 돈이 조금 있으니까 뭔가 이제 사람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 갖고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술집 여자, 그다음에 이제 사기꾼, 그다음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이 허전함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현실을 지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깨닫고 나서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다시 이제 그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좀 답답하다고 이제 혼자 시골집에 이제 혼자 계시겠다고 이제 가셨는데, 뭐 그래도 이제 누나가 지금 그 집 근처에 살다 보니까 뭐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어갖고 이제 뭐 저도 그냥 어머니 편하게 이제 시골에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어머니가 이제 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치매기가, 흔히 말하는 치매기가 있다고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 때 이제 약국에서 그 치매 증세를 이제 좀 이렇게 늦추는 그런 약을 약간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그런 약을 이제 드시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누나도 뭐 근처에 있었지만 누나도 사실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약까지는 챙기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치매였던 그 좀 치매기가 있던 어머니가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약통에 있던 약을 전부 다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과다하게 복용하면서 큰일 날 뻔 해갖고, 다행히 이제 퇴근하던 누나가 발견을 해갖고 이제 병원에 모셔갖고 좀 그런 뭐 그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면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약을 드시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드리니까 너무 지금 약을 이제 과다 복용하게 되니까 아예 뭐 증세가 좀 악화돼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돌아가시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을 해갖고 약을 드리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지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뭐 아무리 지금 뭐 돈이 많고 어쩌고 해도 누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되면 뭐 돈도 필요 없고 어떤 그런 굉장히 노후가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이 노후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마련한 노후 자금을
누구와 어떻게 지금 쓰는가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마련했지만 내가 노후에 지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준비한 이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 생활하는 게 정말 내가 바람직하게 노후를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여러분들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이 가족한테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지금 내셔야지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노후 생활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지금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했던 그 습관 그대로 지금 이제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건강 수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는 뭐 사람 만나갖고 돈을 쓰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퇴직 후에도 직장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지인들하고도 관계가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시게 되면 퇴직자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태도를 지금 변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여러분들이 평생 있어야 될 공간이고, 가족은 여러분들이 평생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이제 평생 영향을 지금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인데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꾸미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소파를 지금 뭐 아주 좋은 걸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얼마나 지금 따뜻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로 채워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퇴직 후에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고,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모하고 사는 거,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사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됐지만, 지금은 그 당연시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기반을 지금 마련했으면 뭐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가족이 돌볼 걸 기대하는 건 약간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금 돌보는 사람이 될 건가, 이거를 한번 먼저 답을 찾아보시고, 조금이나마 지금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실 수가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지금 한 그런 어떤 포상 휴가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퇴직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도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내가 지금 그동안 이제 수고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하게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신다는 건 직장인의 옷을 지금 벗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좀 답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위한 가장 큰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지금 잘 튼실하게 가꾸시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더라도 어떤 밑에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